제가 2006년도에는 몇 권 읽었을까요? 한 10권 정도 읽었습니다. 2007년도에 150권, 100권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시는데 10권 정도 읽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제가 혼자만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여자친구는 1년에 100권씩 다 읽어도 되니까 비교도 되잖아요. 남성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여기는 나는 경제책이 있는 남자야. 여성분들은 생각 안 하시겠지만 혼자 이 잡복에 안녕하세요. 완벽한 공부법의 저자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독서에 대해서 독서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다독가가 되었는지 독서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제가 이제 2008년도에 300권을 잘 읽거든요. 지금은 한 1년에 200권 정도 있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읽었던 해가 2008년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해 어떻게 300권을 읽었나 라는 개인적 스토리를 들려드리고, 그래서 그 스토리 가운데에서 제가 깨달았던 것들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독서를 좀 많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 강의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독서 습관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몇 권의 책을 읽었다 그랬죠? 300권이죠? 그럼 제가 2007년도에는 몇 권의 책을 읽었을까요? 보통 제가 이제 2008년도에 300권 읽었다고 하면은 2007년도에 뭐 150권? 100권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시는데 10권 정도 읽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는 몇 권 읽었을까요? 그때 한 10권 정도 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2008년도가 제가 30살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거의 책을 별로 안 읽었어요. 한 달에 한 권 정도, 두 달에 한 권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평범했죠. 우리 성인 평균 독서량이 10권 정도 되니까 평균에 이제 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뭐 이렇게 독서를 거의 안 했다는 거죠. 뭐 이렇게 독서가라고 하기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책을 읽었습니다. 솔직히 책 읽는 게 그렇게 관심도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뭐 그전에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뭐 책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을 안 하다가 2008년도에 갑자기 책 읽자 해가지고 딱 300권 읽은 게 아니라 그전에도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책이 좋다는 건 막연하게 알았던 거고, 독서 많이 하면 뭐 좋다고 하도 주변에서 얘기하니까 노력을 했었죠. 특히 노력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가 지금 이제 와이프와 처음 사귀었을 때 와이프가 1년에 한 100권의 책을 정도 읽었었어요. 다독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독가 여성과 사귀다 보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1년에 이제 연초에 다이어리에 이제 계획을 세우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다이어리가 대열풍이었어요. 제가 20대만 하더라도 뭐 다이어리는 뭐 거의 뭐 남자들도 다 하나씩 갖고 다니는 그 정도로 유행이었는데, 이게 다이어리에다가 이제 계획을 잡습니다. 잡는데 당연히 그 독서가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여자친구가 책을 많이 읽으니까 나도 이제 거기에 좀 맞춰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는 뭐 100권은 힘드니까 50권 읽겠다. 왜냐면 뭐 1년이 52주잖아요.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읽을 수 있겠다. 근데 2주 정도는 내가 못 읽을 수 있으니까 50권으로 나 아주 깔끔하게 결정하자 해가지고 50권 계획을 잡고 했는데, 잘 지켜졌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 책을 다 펼치고 3, 40페이지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지겨워지죠? 딴 거 하고 싶고, 스마트폰 하고 싶고, 딴 생각나고, 딴 거 좀 이렇게 정신 좀 팔다가 다시 그래 나 책 읽고 있었지 하고 책을 다시 읽어요. 그러면 어떻죠? 책 내용이,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책을 뭐 읽고 있는 거지?
그런 것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그래, 아이씨, 오늘은 이쯤에서 하고, 오늘 뭐 한 3, 4페이지 읽었으니까 다음에 읽자 하고 다음에 돌아오면 뭐 이미 뭐 이게 내가 읽었던 책인지 새 책인지 모를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책을 방치해 놓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책을 읽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무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 그 계획을 잡았을 때, 독서 계획을 잡았을 때 지키지 못했죠. 뭐 실패를 했지만 그 다음 연도에도 이제 여자친구가 같은 그 다독과 여자친구와, 그 여자친구가 지금 우리 결혼한 와이프입니다.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 또 계획을 잡는 거죠. 내가 작년에 실패했지만 올해는 무조건 성공한다. 나 고용성 아니냐? 해가지고 또 계획을 잡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예, 실패했습니다. 이게 한 3년 정도 실패하니까, 누구 말 맞다나, 아니, 내가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간인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도 이렇게 해내지 못하나? 게다가 이제 제가 혼자만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뭐 여자친구는 1년에 100권씩 딱 읽어대니까, 비교도 되잖아요. 이거 뭐, 나는 지금 뭐 하는 인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자괴감이 좀 빠졌을 때, 이 사람은요, 다행스럽게도 그 자괴감이 오래가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금방 자기 정당화가 돼요. 변명거리를 만듭니다. 아마 지금 청와대 나오신 분도 자괴감 이후에 스스로에게 아주 좋은 변명거리, 자기 합리화를 만들었을 거예요. 제 안에 어떤 자기 합리화가 생겼냐면은, 생각해보면 뭐든지 무엇을 할 때 재능이 중요하다. 타고나는 것이 있다. 근데 독서도 타고나는 건데, 왜냐면 주변 보면은 뭐 극소수에 되게 책을 많이 잘 읽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와이프는, 지금 여자친구는 독서하는 머리를 타고났고, 나는 독서하는 머리를 타고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나는 독서가 매우 어렵고, 독서라는 것이 나한테 매우 비효율적인데, 여자친구는 독서에 아주 최맞춤형으로 독서를 잘할 수 있는 뇌로 태어났기 때문에 독서를 잘한다. 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 그거지. 뭐 운동도 타고난 사람 다 있는 거 아니야. 독서도 마찬가지야. 난 독서하는 머리가 아니야. 고영선, 너 잘하는 거 다른 거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 정당화를 했더니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 이후부터는 마음 편하게 독서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지냈던 거죠. 이때가 제가 그 전형적인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졌을 때입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2강인가에 말씀드렸죠? 성장형 사고방식과 고정형 사고방식. 고정형 사고방식의 모든 것들을 재능이나 지능이나 타고나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죠. 도망가기 쉽죠? 그렇죠? 얼마나 편합니까? 모든 게 재능인데, 타고나는 건데, 난 타고나지 못해서 못하는 건데, 그것만큼 날 편하게 하는 게 어딨어요? 포기하기 쉽게 만들고, 회피하기 쉽게 만드는 거죠. 제가 독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이제 2007년도에 29살 때 그 언론사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때 비정규직이었거든요. 그때 뭐였었냐면은 그 언론사에 있는 그 정보를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보를 취합하고, 또 기자분들이 뭐 기사를 쓰시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도움을 드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부장님을 이제 서포팅하는 일이 주였고요. 그 외에 이제 잡다한 일이 했었는데, 주로는 이제 정보를 검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일이 많지는 않았어요. 필요할 때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일이었지, 일 자체, 업무량 자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남았었어요, 거기서. 근데 이게 언론사에 제가 국제경제팀에 있었는데, 언론사에 있다 보니까 각종 고급 정보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는 되게 유료 그 정보도 그렇게 공짜로 볼 수 있었거든요. 거기서 일을 하니까.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나머지 시간에 그렇게 경제에 관련된 이제 기사나 뭐 보고서나 그런 것들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2007년도, 2008년 넘어오면서 세계 경제가 약간 뭔가 약간 뒤숭숭한, 뭔가 뭐 이렇게 느낌이 안 좋은, 뭔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뭐 조짐이 이상한데? 이거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거기에 안 있었으면, 제가 언론사라는 곳에 국제경제팀이 아니었으면 그런 관심을 안 가졌을 거예요. 근데 국제경제팀에 있다 보니까 세계 경제에 대해서 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그 경제 정보밖에 볼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어차피 할 일도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글을 보게 됐고, 분위기가 이상하다 하게 되고, 이 세계가 조금 뭔가 터질 것 같은데, 이런 불온한 분위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경제를 이렇게 더 깊게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보는데 이 기사랑 보고서를 보는데 중요한 건, 제가 그 철학과 출신이거든요.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내용이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끔 용어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잘 알기 위해서는, 경제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경제책을 읽을 수밖에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경제책을 읽어야 되겠다. 경제책을 읽어야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서 내용들을 잘 파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책을 읽으려고 딱 책을 이제 독서를 이제 다시 한번 다시 예전에 그 포기했던 마음을 다시 다잡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신감이 없는 거였습니다. 왜냐면 제가 노력해도 안 됐잖아요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죠? 진정한 노력도 하지 않고 몇 번 이렇게 노력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금방 이제 포기하게 되면서, 또 나는 또 독서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복합적으로 이게 제 마음에 엄습해 오면서 제가 독서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먹었지만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다시 직장에 들어오면 또 뭐 다양한 정보를 보게 되니까 이거 알고 싶은 거예요. 응? 이 내용들. 그래가지고 그럼 독서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독서를 잘할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일단은 첫 번째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내 의지를 믿지 말자였습니다. 내 의지를 믿지 말자. 왜냐면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해야지! 하고 다짐을 갖고 의지를 갖고 들어갔는데 실패한 게 너무 많았어요. 이번에도 내 의지만 믿고 가다가는 그냥 실패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의지를 믿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갑자기 훈련소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훈련소에서 겨울 때 훈련소에 있었거든요. 그때 아침마다 했던 게 뭐냐면 영하 10도인데 이게 윗옷을 벗고 500m씩 뛰는 거예요. 그 추운 그 겨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구보러 가죠. 아침 구보. 울통을 벗고 위옷을 벗고 뛰는 거예요. 얼마나 춥고 힘듭니까? 그런 제가 그 일을 밖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 생활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울통 벗고 영하 10도 되는데 이게 뛸 수가 있을까요? 뛰면 미쳤다 그러죠. 못하죠. 전혀 이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훈련소에서는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환경이 달라지니까 할 수 없는 것도 하는 거였습니다. 이거다. 내가 독서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날 집어넣게 되면 독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를 믿지 말고 훈련소처럼 내가 독서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알아보자. 어디냐 거기가? 처음에 집에 컴퓨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20대 때는 항상 게임을 되게 많이 했다. 거의 중독 수준이었다고. 그래서 컴퓨터가 있으면 그 중독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이 중독이라는 것은 뇌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이렇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게임을 안 한 지도 오래됐지만 가끔 아무 생각 없이 한 몇 개월에 게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 중독이라는 것이 뇌가 변한 상태이기 때문에 참 이게 다시 복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컴퓨터만 보면 이제 게임이 생각나기 때문에 내가 책을 읽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도서관. 제가 그때 7시에 출근해가지고 5시에 퇴근했거든요. 피곤하잖아요. 피곤한데 도서관 가서 조용한 분위기면 그냥 잘 것 같은 거예요. 자도 뭘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어디서 해야 되나?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면 그 카페 산업의 태동을 이렇게 나와가지고 국내 카페 그 산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스타벅스나 그 프랜차이즈 카페가 국내에 막 상륙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 프랜차이즈 카페, 스타벅스나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류의 카페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 카페는 어떤 카페였냐면 다방과 프랜차이즈 카페 중간 형태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메리카노를 주로 마신 게 아니라 헤이즐넛을 주로 마셨어요. 각설탕 2개 넣고. 그때 또 유행했던 것이 비커 컵이에요. 비커처럼 된 컵 모양이 있어요. 거기다가 헤이즐넛 받고 각설탕 2개 넣어서 먹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프랜차이즈가 이제 국내에 이제 상륙하고 있다면서 막 뉴스가 나오는데 그 뉴스를 자세히 보니까 카페에 남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여성분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네. 왜요? 제가 저기에서 책을 읽는 걸 상상을 해봤어요. 저 여성분들 사이에. 야, 이거 책을 읽을 수밖에 없겠는데? 저기서 잘 수가 있을까? 잘 수도 없겠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카페에서 자는 것은요, 이게 잠을 자는 거는 몰상식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죠. 저도 요즘에 스타벅스 피곤하면 잠깐 눈 붙여요, 여러분. 그리고 한참 부평에 있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2층 같은 경우는 거의 도서관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카페에 잘 수가 없을 뿐더러 저 여성분들이 많은데 제가 어떻게 잘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여성분들 저를 의식하지 않겠지만 제가 얼마나 의식이 되겠어요. 혼자 남자인데. 그래서 그 의식이 되고 자극이 되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더라도 집중해서 책을 볼 수가 있겠고, 또 약간의 허영심. 나는 경제책이 있는 남자야. 분명히 그분들은 그런 여성분들은 생각 안 하시겠지만 혼자 이 자뻑에 사람 또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이런 허영이 있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 이걸 역이용해보자. 그래서 한번 여성들이 많은 카페에 한번 들어가서 책을 읽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절실했는지 알겠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신대방동에 살았었는데, 이제 구로공단, 신대방동은 이제 그런 카페가 없었고요. 옆에 가까운데 구로공단역 근처에 번화가였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제가 왜 많이 알아봤을까요? 예. 여성분들이 많은 곳을 알아본 거예요. 알아봤더니, 뜨레주르 빵집이 있었는데요. 그 빵집이 이제 2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층은 빵을 이렇게 팔고 2층은 이제 카페 형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간 날 봤더니 남성분이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여기네.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을 정했습니다. 어떤 원칙? 첫 번째는 내 의지를 믿지 말자. 두 번째, 퇴근하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책 한 권 들고 저기 뜨레주르 빵집 2층으로 들어가자. 아무 생각하지 마. 그냥 책 들고 들어가자. 하고 읽자라는 계획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저녁 때 빵만 먹었어요. 한동안. 빵을 이렇게 엄청 좋아하지는 않는데 먹었어요. 제가 왜 그럼 빵만 먹었을까요? 우동 먹을 수 있잖아요. 우동 먹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제가 왜 빵만 먹었을까요? 제가 우동 먹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우동 먹고 가보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동을 먹으니까 배가 부르잖아요. 또 피곤하고. 그러니까 제가 카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집으로 갑니다. 카페를 바로 안 들어가고 들어가기 전에 우동을 먹으니까 배가 부르면서 완전히 이제 제 의지가 바닥이 난 거예요. 독서에 대한 의지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면 이제 놀고 이제 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냥 그 원칙을 지키자. 뭐 우동이고 뭐 다른 밥도 나발이고 다 집어치우고 그냥 바로 카페에 들어가자. 그래서 빵을 먹자. 그래서 이제 빵을 먹고 이제 독서를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독서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제가 남중남고를 나와서 그런가 저 말고 이제 거의 대부분 저 말고 다 여성분들이었거든요. 그 여성분들 사이에서 책을 다 읽으니까 진짜 자극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긴장도 좀 되고 이 상태에서 제가 뭐 이 피로감이 이렇게 몰려오지 않습니다. 가끔 몰려와도 제가 이렇게 잘 수가 없어요.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곤할 때 잠깐 버티면 또 다시
다시 이 피로감이 사라져요. 진짜 필요할 때는 이제 나가서 여기 세수도 하고, 그리고 나 경계층 있는 남자, 이런 허영씨,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성분은 저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외관이 뭐 이렇게 외모가 뭐 뛰어난 게 아니고 몸도 이러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지만 혼자 막 이렇게, 중요한 건 제가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읽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제가 우동을 먹고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빵을 안 먹고요. 언제부터 우동을 먹고도 제가 카페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뭐 때문에? 바로 독서 습관이 생기고 나서부터 저는 우동을 먹어도 카페에 들어가는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습관을 뭐라고 표현했죠? 습관은 사전적 정의는 어떤 일을 반복함으로써 굳어진 행동이에요. 그러나 제가 다르게 해석한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이상한 감정이 드는 상태가 습관입니다. 감정이 중요해요. 그 뭔가를 안 하면 이상해요. 찝찝해요. 여러분, 데이비드 휴미 이런 얘기 했죠? 이성은 열정의 노예이다. 이 뜻이 뭐죠?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은 이성보다 열정, 감정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것이 좋고 합리적으로 이게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독서가 좋은 걸 몰라서 독서를 하지 않습니까? 안 하실 분들이라면. 대부분 뭐 독서를 안 하니까 요즘에 보면은 뭐 1년에 50권 이상 읽으신 분은 거의 극소수니까. 나머지 분들 독서 실태조사 보면은 독서 잘 하고 싶대요. 독서를 많이 하고 싶대요.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고 이성적으로 판단되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 땡기면요, 여러분 마음에 갑자기 책 읽고 싶은 마음이 막, 그 감정이 막 불릴 때 일어납니다. 안 하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비드 휴미 이성은 열정의 노예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행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입니다. 어떤 감정을 갖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습관이 무서운 게 뭐냐면 그 감정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면 이상한 감정이 들어요. 찝찝해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어떤 습관이 들었다 안 들었다를 알 수 있는 거는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습관 들으신 분은 운동을 안 해보세요. 이상하죠, 하루가. 아침마다 샤워하신 분 샤워 안 해보세요. 이상하죠. 항상 모닝커피 아메리카노 드신 분 먹지 말아보세요. 이상해요. 어떻게든 먹어야 되나 의무감이 생겨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침에 아메리카노를 안 먹으면 12시 전에 무조건 어떻게든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건지 의무적으로 먹는 건지 모를 정도로 습관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보통 66일 10주인데 독서는 좀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독서편에서 뭐라 그랬죠? 독서가 쉽지 않다 그랬죠? 때문에 한 15주? 15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루에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못해도 1시간 넘게 한 15주 이상을 이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습관이 드는 거죠. 그러면 습관이 들면 어떻게 되죠? 그 일이 점점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독서가 어려웠는데 독서가 조금씩 쉬워지기 시작해요. 이걸 뇌로 얘기하면 원래는 우리가 독서라는 뇌가 아니었는데 저번 강의 말씀드렸죠? 우리가 독서가 어려운 이유 독서라는 뇌가 아니에요. 우리가 뇌는 뭐라고 했죠? 뇌 가소성이 있어요. 변할 수가 있습니다. 독서하는 대로 이제 막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독서 습관이 드는 것이며 그때부터는 공이 알아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뭐 날짜는 모르죠.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허영심이나 그 여성분들을 의식해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이제 습관이 들어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제 일상이 되기 시작해요. 그 당시 이제 2008년대 금융 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더더욱 제 어떤 관심도 자극이 됐죠. 와, 세계 경제 이렇게 망가지고 있구나, 난리가 났구나 하면서
물론 굳이 여러분 300권 책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돌아간다면, 과거로 내가 돌아간다면 300권 책 읽지 말고 제가 코치를 해서 한 좋은 책 한 100권만 읽게 했을 거예요. 좋은 책을 아예 좀 정리를 해라 라고, 한 100권 정도를 읽고 대신 그걸 정리를 해라 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쟤는 뭐 주변에 독서 지도해 준 사람도 없었고, 주변에 독서 뭐 고수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뭐 와이프 같은 경우도 책은 많이 읽었지만 뭐 독서 이론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알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게다가 뭐 경제책을 추천해 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냥 서점에 가서 독서 신간을 그냥 쓸어 모았어요. 나오면 다 그냥 쓸어 모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도 많이 읽었고 안 좋은 책도 많이 읽었죠. 제가 지금 돌아간다면 좋은 책 위주로 100권 정도 읽되, 대신 이거를 서평이나 정리를 하면서 읽어라 라고 이제 제가 조언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안에 이제 300권을 읽었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게 많이 후회했어요. 어떤 인생을? 난 왜 이렇게 제대로 뭘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 게 많았나? 좀 해보다가 안 되면 이건 나랑 맞지 않아. 난 재능이 없어. 내 스타일 아니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포기했는가? 저는 독서할 수 없는 머리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독서를 해냈잖아요. 임계점을 넘지 못한 거죠. 임계점을 넘을 때까지 노력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전에 좀 해보다가 안 되니까 재능이 없네, 나랑 안 맞네 하면서 이제 포기를 했던 것이죠. 이런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영어 공부도 그렇고 수학 공부도 그랬고 그 외의 것들도. 전형적인 고정형 사고방식이었죠, 저는. 근데 제가 제 인생이 제가 300권의 책을 1년에 읽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지금까지 무언가를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포기했는가? 그러지 말자. 앞으로는 좀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네가 뭔가를 했다면 임계점을 넘어가 보자. 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300권의 책을 읽고 고정형 사고방식에서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고정형 사고방식과 성장형 사고방식이 뭔지도 몰랐어요. 제가 이제 캐럴 드웨 교수의 연구를 보고 나서 제가 그때 고정형에서 성장형으로 바뀌었다는 걸 제가 인식을 하게 된 거죠. 두 번째로, 의지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습관이 들기 전에는 의지라는 게 되게 다 그냥 흑소스에 그 독한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의지를 믿어서는 뭔가 제대로 해내기가 쉽지 않구나. 정말 우리가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환경 설정만 잘 한다 할지라도 의지 박약인 사람이 의지 충천가, 의지의 어떤 최고봉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될 수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바깥에서는 영하 10도에 웃옷을 벗고 뛸 수 없는 사람이 환경이 바뀌니까 훈련소에 있으니까 했던 것처럼, 독서를 거의 하지 않았던, 독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 제가 원하는 그 환경 속에 들어가니까 독서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 설정을 하냐가 따라서 우리의 퍼포먼스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독서 지도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집 안에 있는 TV를, 거실에 있는 TV를 없애거나 안방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거실에 TV 있으면 TV를 보게 되겠죠. TV를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독서를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실에서 TV를 없애고 어떻게 해요? 도서관으로 꾸미는 거, 이런 걸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환경이라는 것은 이 공간뿐만 아니라 누군가 대상도 될 수가 있어요. 사람도 내 주변의 환경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냐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책을 읽으면 아이가 책을 많이 읽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들한테 부모는 어마어마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시면서, 전 평범한 사람이 거의 책도 별로
1년에 10권 정도밖에 안 읽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였는데 제가 이런 전략을 통해서 환경 설정을 통해서 독서를 했다 라는 걸 말씀드린 이유는 독서를 잘하는 뇌라는 건 아예 없고요. 독서를 많이 하다 보면 우리 독서하는 뇌로 바뀝니다. 근데 그것이 모든 사람이 인간이라면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1년에 10권도 안 읽었는데 다독을 하고 싶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독서 습관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독서하는 뇌로 바꾸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완벽한 문법 여기서 독서표에 자세히 나오는데 제가 이 전전책이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책을 썼는데요. 제가 최고로 기쁠 때가 뭐냐면 작가님의 책을 읽고 책 거의 안 읽었는데 지금 1년에 50권 읽습니다. 100권 읽습니다. 하는 분들의 메일을 받을 때요. 매우 많습니다. 그런 분들. 내가 진짜 그때 그 뿌듯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도 이 책이 그래도 이 독자분들에게 쓸모가 있는 책이었구나. 그것만큼 이 작가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게 없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제 300권을 읽었던 계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환경 설정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독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이 있어요. 그 전략들을 제가 다음 강의 때 완공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독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들으시면서 정말 독서가 멋진 독서가로 거듭나기를 제가 이제 소원해 봅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